안녕하세요. 또 다시 오랜만에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어, 올해 2025년 3월에 갔다 오고 지금 제가 11월에 아직 102km입니다. 11월 9, 10, 11, 2박 3일로 다녀왔으니까 거의 한 8개월 만에 빠찡코를 돌리고 왔는데 음, 뭐 시기를 맞추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한번 돌리러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하는 와중에 또 하나노 케이지 황금의 일격이라는 또 이상한 약간 B급 느낌의 신다이가 나와가지고 겸사겸사. 그리고 뭉베가 또 수술을 해야 돼요. 얼굴에 종양 같은 게 생겨가지고 뭉베 수술 일정하고 다 싸그리 싸그리 맞춰가지고 이번에 8개월 만에 2박 3일로 다녀온 영상. 그렇게 심도 있는 편집이 아니고 그냥 대충 이렇게 묶어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그 사이에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AI 쪽으로 계속 저의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모든 걸 걸고 AI를 공부하고 또 작업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KT에서 주최한 AI 영화제에 참가를 해가지고 수상을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하지만 그 외에 또 아주 미약한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AI로 확실히 그 뭔가 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다지는 2026년이 될 거예요. 지금 계획도 다 짜놨고 이제 하나노 케이지 신다이도 돌리고 오랜만에 빠찡코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채널의 어떤 그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중고차를 렌트를 했습니다. 이제 거의 1년 동안 차가 없이 지냈는데 지낼만 해요. 중간에 필요하면 쏘카 해가지고 이렇게 타고 다니고 했는데 어, 중고차 렌트인데 이게 제네시스 G80인데 괜찮아요. 가격이 한 달에 한 60만 원이면은 보험하고 자동차세 포함해서 이제 타고 다닐 수 있어서 제네시스 한번 타보자. 그래서 딱 1년 계약으로 렌트를 했고 1년 후에 뭐 연장을 해도 되고 반납을 해도 되고 뭐 그런 걸로 2026년에는 그래도 좀 차 타고 다닐 일이 좀 있기 때문에 G80을 렌트를 해서 지금 한 달 정도, 거의 한 달 안 되게 지금 조금씩 타고 있는데 엄청납니다. 만족도가. 이래서 G80이 우리나라 최고의 차구나 하는 게 지금 또 이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데 연비가 물론 시내 주행에서는 막 5, 6, 7, 8 뭐 요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별로 좋지 않은 연비가 좋지 않은 차량으로 알고는 있는데 저는 뭐 시내 주행 위주로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웬만하면 고속도로여서 한 80에서 100 사이로 그냥 정속 주행을 하면 17까지 연비가 나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17.7까지 올라갔습니다. 17.8. 이거 18km까지 찍어보자 했는데 17.8에서 아무리 천천히 다녀도 올라가질 않아가지고 고속도로 연비는 한 17까지 나온다. 그래서 이제 날씨도 좋아가지고 산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44인데 산소 갈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 기준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푸근하고 아름다운 곳에 위치한 분당의 메모리얼 파크라는 그 산소를 다녀왔습니다. 뭉베 얼굴에 저렇게 종양이 있어서 저거 제거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 현재 수술은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암세포일 수도 있다고 하고 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다음 주에 나올 건데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그냥 하늘에 맡겨야죠. 뭉베도 10살인데 병원에서는 5대 5라고 해요. 암세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피부 질환일 수도 있고 그냥 뭐 이렇게 음성 종양 같은 거. 그래서 그냥 수술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이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또 뭉베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구독자분들한테도 그냥 뭐 이렇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뭉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추후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나중으로 좀 미루고 다시 자 이제 8개월 만에 후쿠오카로 갑니다. 새벽 6시 반 비행기로 제주항공을 타고 2박 3일 코스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친구랑 둘이 가요. 제 친구들 같이 이제 다니는 친구들이 저까지 4명인데 이제 애들을 다 동물로 해야 되겠어요. 이제 저는 호피고 제가 뭐 호랑이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그냥 호랑이이고 싶어가지고 저는 호피. 그리고 이번에 같이 가는 친구는 키가 굉장히 큰 친구인데 기린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기린. 그리고 또 종종 영상에도 나왔던 또 친구들 토끼랑 나머지 한 명은 비버 이렇게 정해서 토끼랑 비버는 이번에 못 가고 저랑 기린하고 둘이 기린 재밌는데요. 둘이 2박 3일 일정을 알차게 즐겁게 그리고 승리를 염원하면서 후쿠오카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 일정은 뭐 친구도 동의했던 게 빠찡코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자. 전 당연히 이제 8개월 만에 왔고 뭐 또 하나노 케이지 신다이도 나왔고 그 사이에 못 해본 것도 좀 뭐 가루도 요즘 난리라고 하고 도쿄 구우라고 가루가 유명하죠. 그래서 빠찡코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정말 아주 알차게 빠찡코만 하고 왔거든요. 오자마자 그 타마야로 와가지고 다행히도 타마야의 이 하나노 케이지 황금의 일격 이 딸랑 4대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돌리려면 줄을 서야 되지 않겠냐. 아무리 뭐 그렇게 막 인기가 막 대박을 치진 않지만 4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줄을 서보려고 해서 241번으로 들어갔는데 다행히 친구는 49번으로 들어와서 되게 막 잘해가지고 둘이 나란히 앉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죠. 친구도 하나노 케이지 돌리고 싶어 했고 물론 가로로 작사를 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노 케이지 신다이를 기본적으로 돌리고 싶다는 생각은 우리 모두가 하잖아요. 뭐 이게 좋던 나쁘던. 그래서 친구랑 그리고 친구가 제가 이 가운데 통로는 아니지만 가운데 널찍한 자리 좋아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딱 이 자리를 이렇게 맡아주면 안 되죠. 맡아주면 안 되지만 다행히도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막 빨리 뛰어가서 둘이 앉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둘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제 같이 스타벅스 음료에 막 그 리얼 골드의 아이코스에 편안한 상태인 거죠. 둘이 막 신나가지고 이제 스타트를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 좋은 상태죠. 이게 지금 이번 영상이 1시간 반인데 어쨌든 저는 2박 3일 동안
이 하나노 케이지만 돌렸거든요. 거의 90%는 하나노 케이지 이 421번 이 자리를 2박 3일 동안 계속 돌리게 돼요. 중간중간에 가로 조금 그리고 거의 하여튼 90%가 이 421번 하나노 케이지 황금의 일격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하나노 케이지를 기본적으로 저처럼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제가 이 하나노 케이지와 뉴긴의 어떤 하여튼 하나노 케이지의 전체적인 저의 어떤 그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 제일 높은 리치 아니야 이거? 좋은 얘기가 많이 안 나올 맞아. 거예요. 최고 일단 리치야 이게. 같이 이렇게 막 이거 진짜 하나노 케이지 이거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면 재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선 그러면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친구한테 처음으로 찬스가 왔거든요. 찬스가 왔는데 가장 그 최상의 리치까지 발전을 했으나 그 외에 뭔가 임팩트 있는 연출이 안 나와서 하즈레가 되는 장면을 잠깐 보셨죠. 그리고 제자리도 찬스가 왔는데 이제 사키바레의 찬스예요. 사키바레가 오는 순간을 찍으면 더 재밌겠지만 그걸 어떻게 찍을 수 있겠어요. 아주 갑자기 오는데. 그래서 이제 사키바레가 처음으로 뾰롱뾰롱 뾰로롱 삐를뿅뿅 뭐 하여튼 소리로 표현이 안 되는데 되게 기분 좋은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저도 사키바레 찬스가 300바퀴 정도 돌렸을 때 왔어요. 이게 지금 평균적으로 아무리 잘 돌려도 만엔에 150이면 잘 돌린 거예요. 물론 제가 처음에 만엔을 썼을 때 한 165인가까지 돌아가긴 했는데 그 이후에는 뭐 150 그리고 어떤 때는 만엔을 넣고 돌렸는데 135 뭐 이렇게 터무니없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으로 만엔을 넣으면은 150이 돈다라고 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상태까지 왔고 뭐 별거 아니죠. 뭐 어쨌든 이것도 보류다마가 최소 초록다마까지는 가야 좀 기대할 만한 것 같고 키세루가 연출이 돼야 기대할 만하고 또 이것도 비교적 꽤 높은 찬스인 것 같아요. 금색 약간 금색 혹은 흑백 금빛으로 변하는 연출이죠. 약간 소리는 북두신권의 소리를 따라한 듯한 유사한 사운드가 나와요. 비비비 하면서 북두신권에서 많이 들었던 익숙한 느낌의 사운드. 근데 저도 아타리가 안 됩니다. 이게 심리 상태가 이래요. 처음에 둘이 나란히 돈이 들어가잖아요. 같이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둘 다 만엔씩 들어갔을 때는 뭐 그러려니 해요. 아 만엔에 뭐야 150바퀴까지밖에 안 돌아? 왜 이렇게 안 돌아가? 그러면서 약간 투덜투덜거리고 뭐 그냥 다이에 대한 서로의 느낌. 야 이거 뭐 오히려 옛날 1도 양단만도 못하다는 걸 제 친구도 굉장히 공감을 했고 저는 또 이 다이나 어떤 전체적인 그 빠친코 그 다이에 대한 디자인에 굉장히 민감하고 흥미로워하고 좀 재미를 느끼는 사람으로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흰색이 주는 느낌은 참 별로예요. 하나노 케이지를 뉴긴에서 계속 예전에 흰색 다이로 좀 만든 적 있잖아요. 뭐였죠? 하늘을 저편 구름 저편에 그때 이제 흰색으로 나왔을 때 좀 저는 그 색깔이 좀 별로였고 하나노 케이지도 역시 검은색 치르게 충격이나 일도 양단 때 이제 컬러였던 검은색이 가장 집중력도 좋고 저 약간 화면에 대한 그게 매칭도 잘 되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빨간색도 나왔는데 빨간색도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검은색이 가장 하나노 케이지랑 잘 맞는 것 같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빨간색도 모자라서 흰색으로 됐을 때는 이 너무 뭔가 약간 좀 집중도 안 되고 약간 옛날 이게 요즘 다이로 설마 뉴긴에서 이거를 새로운 다이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와 정말 끔찍한 거예요. 거의 뉴긴이 망했다고 봐야 될 정도로 다이 디자인이 다이 얘기하는 순간 또 저한테 사키발의 찬스가 왔고 이 타이머 연출인데 이 연출도 너무 별로예요. 기존의 타이머 연출이라고 하면 이제 보라돌이가 폭탄 던지는 게 가장 재밌었고 그 다음에 도요토미 일도양단 때는 도요토미가 이제 타이머 연출로 밑에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부채를 뭐라고 탁 하면 키세루가 터졌죠. 아무튼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 타이머 연출은 좀 별로예요. 그냥 전반적으로 이 황금의 일격을 돌리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연출이 뭔가 모르게 뭔가 좀 이렇게 한 박자씩 꽝꽝 때리면서 이렇게 좀 긴장감이 더 생기는 이런 연출의 느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도양단도 그렇고 그 전에 나왔던 하나노 케이지 3도 그렇고 이제 어떤 그 리치가 발전할 때나 그 연출의 단계가 점점 뜨거워질 때 이렇게 뭔가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갑자기 막 마이다 케이지가 칼로 화면을 썬다거나 뭔가 있었는데 굉장히 좀 뭔가 좀 밋밋해요. 이제 아타리가 됐죠.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야쿠모노가 나오는데 예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야쿠모노에 대해서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지금 장난하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한 10년 전에 만들어졌을 법한 굉장히 유치하고 올드한 구식 야쿠모노의 느낌이거든요. 넘어가자. 이 말이 안 돼요. 정말 10년 전에 아니 그 하나노 케이지로 따지면 하나노 케이지 1탄의 그 야쿠모노랑 다를 바가 없는 거의 10년 전에 나왔던 정말 끔찍합니다. 다이도 끔찍하고 저 뉴긴 저 버튼도 너무 별로고 손맛이 아니고 그냥 손가락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전에 뉴긴 다이는 손 맛을 느낄 수 있잖아요. 정말 약간 좀 오버해서 팔꿈치까지 전달이 되는 강력한 진동. 어떤 분들은 무서워서 그거 손 대지도 못하고 막 그 정도로 강력한 진동을 자랑하는 버튼이었는데 아쉽게도 러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단타로 끝나버리죠. 그리고 이번에 저 버튼은 그냥 손가락 한 2마디 정도만 맛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손바닥 맛이라고 하기엔 너무 약하고. 그러니까 뉴긴이 진동으로 이전에 그게 너무 세다 하고 아쉬운 소리를 많이 듣고 뭐 욕을 먹었는지 몰라도 세상에서 가장 소심한 그 진동 버튼을 도입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미리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제 뭐 아타리 영상도 나오고 하지레도 나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그거를 따르지 않고 계속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나불나불거리는 컨셉으로 또 가볼게요.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타마야에서 왜 이번에 이 황금의 일격을 딸랑 4대밖에 안 들여놨냐.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이 타마야 본점이 리뉴얼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하여튼 리뉴얼을 했죠. 한 1년 전에. 그러면서 슬롯도 더 추가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쯤에 저랑 KR 소닉님이 라이브를 했었어요. 경기 일전 신다이에 대한 라이브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여기 그 리뉴얼하면서 새로 오신 이 타마야 점장님하고도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그때
경기 일전을 또 아타리가 됩니다. 이 그지 같은 야구모노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뭐 막 현란하게 움직이는데 하나도 임팩트가 없고 그냥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저 위아래 저 박스는 그냥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화면을 더 보여주거나. 가자. 하여튼 그 야구모노는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면은 그냥 임팩트 없이 다 어수선하기만 하고 이도저도 아닌 야구모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강력한 하나의 어떤 야구모노를 만드는 게 항상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가루 야구모노 얼마나 좋아요. 그냥 뭐 이것저것 다 빼고 그냥 가루 면상 가지고 그냥 거기에 올인해서 만들잖아요. 임팩트가 이 뭐예요 이거. 하나노 케이지 1탄에 10년 전에 나왔던 하나노 케이지 1탄에 있는 야구모노 똑같이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러쉬로 들어갑니다. 처음. 저는 그래도 이렇게 단타 맞고 러쉬까지 가는 와중에 옆에 친구는 아타리 한번 못 맞고 그냥 막 엄청 고생하고 있고 막 가루를 돌릴 걸 그랬다 하면서 막 후회하고 있고 하나노 케이지 완전 망했다고 막 계속 막 투덜거리면서 빡쳐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때. 여기서 2만 발 뽑으면 본전이니까 걱정 마. 2만 발 뽑아줄게. 이런 말 서로 의뢰 많이 하잖아요. 러쉬로 들어가서 연타가 터지는 순간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때쯤에 저랑 친구랑 3만엔씩 들어간 상태라서 여기서 2만 발 뽑으면 본전이네. 그지? 딱 좋아. 밥값 세이브 되고 막 이러면서 2만 발이 때로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나올 것 같지만 2만 발, 10,000발 뽑기도 참 힘듭니다. 요즘에 단타가 워낙 많고 그 반면에 나오면은 뭐 3만 발, 5만 발 뭐 이렇게 나오는 훨씬 더 사행성이 짙은 식으로 빠찡코 컨셉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경기 일전 얘기하다 말았죠. 그러니까 새로 오신 그 점장님이 한국인들이 하나노 케이지를 유독 좋아하지 않냐. 그래서 경기 일전을 24대를 딱 갖다 놓으면서 이거 지금 인기를 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경기 일전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냥 완전 그건 정말 하나노 케이지의 정말 흑역사예요.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최악의 하나노 케이지였고 막 이상한 무슨 만화 같은 그래픽 잘못 넣고 막 경기 일전이 망하면서 여기 점장님이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제 하나노 케이지는 안 된다. 뭐 한국인들이 좋아하건 말건 하나노 케이지 자체가 너무 쓰레기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신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신다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딸랑 4대만 갖다 놓는 초강수를 선택한 것 같아요. 맞아 떨어졌죠. 러쉬로 들어가서 이제 6천까지 받을 수 있는 그 가장 강렬한 러쉬까지 발전을 했으나 뭐 잘리면 의미가 없죠. 6,000발 터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건 아탈이 되고 나서 뭐 6,000이냐 1,500이냐 막 그런 거고 뭐 잘리면 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거 무조건 바뀔 것 같은데. 제가 잘리자마자 정말 무슨 재밌게도 제 친구한테 바로 이 강찬스가 왔죠. 이게 재밌어요. 이제 친구랑 둘이 돌릴 때 뭐 둘 다 같이 아탈이 되고 이러면 가장 재밌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 한 명이 아탈이 되고 나서 또 나올 거 다 나오네. 그 기운이 옆으로 옮겨가서 또 한 명이 아탈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재밌어요. 지금 딱 그 상황이죠. 848에서 처음으로 키세루가 나오면서 아타리가 되냐 마냐 이러고 있는 848바퀴를 돌렸으니까 이때 빨강. 얼마를 때려 넣은 거냐면 친구가
하여튼 거의 한 6장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아타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연출이 나온 거예요. 즐겁다 저 6만에 넣는 동안 막 얼마나 막 열받아 하는지 막 저도 덩달아 막 열받고 그랬긴 했지만 고생해서 드디어 근데 이거 연출 존나 이제 센데? 아타리가 되냐 마냐 간절히 바라면 이렇게 아타리가 되죠. 저 썩을 더러운 야구모노죠. 굉장히 빡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타리가 됐습니다. 야 그래도 이거는 단타 아니면 대박. 저렇게 아타리가 되면 다행이지. 한 500바퀴 600바퀴 넘기다 보면 이제 이거 1000바퀴 넘으면 어쩌지 하는 공포감과 함께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갈팡질팡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돌려야 되는데, 다행히도 1000바퀴가 되기 전에 일단 아타리가 됐으니까 뭐 단타로 끝나든 뭘 하든 뭐 좀 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유연함이 생기는데 이런 잘렸어요. 잘리고 세븐. 단타로 잘리고 근데 곧바로 또 사키바레가 오면서 이런 연출이 친구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이하네, 이거? 뭐야? 세븐 있어 세븐. 그렇습니다. 하나노 케이지 황금의 일격.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노 케이지를 쭉 해오면서 근데 세븐으로 구름 저편에부터 제가 했고, 이제 구름 저편에 전 재밌었어요. 그 마이다 케이지 야쿠모노가 대가리로 나오는 그 구름 저편에도 저는 너무 재밌게 했고, 한번 뽑자. 그때 당시에 그 구름 저편에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 또 인기가 적당히 꽤 많았는데, 북두무쌍이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가로랑 그냥 또 단타입니다. 연속된 단타. 존나 안 들어가. 그냥 지금 완벽히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하나노 케이지 2가 나오면서 하나노 케이지가 땅바닥.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죠. 이제 하나노 케이지 2는 그냥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손을 봐가지고 치르게 충격이 나왔잖아요. 5월 2400발. 그게 인기가 엄청 많았죠. 치르게 충격. 저도 꽤 재밌게 했고, 그렇지. 제자리에서 찬스가 왔습니다. 가장 강력한 찬스죠. X존 같은 거죠. X존, 가부키존 이런 거. 하여튼 치르게 충격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하나노 케이지 3가 나왔는데 이제 손바닥으로 미는 거죠. 뭐라고 하면서 미는 거죠. 뭐라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오이시라고 하지 않는데 하여튼 빨간 다마가 됐습니다. 하나노 케이지 3도 저는 재밌었고, 그거에서 조금 더 약간 뭔가 손을 봐가지고 황금 일섬이 아류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냥 하나노 케이지 3의 번외판으로 나왔었는데 재밌었죠. 좀 짜증나기도 하지만 너무 극단적이라 300이냐 4500이냐 하면서. 그래도 황금일섬도 약간 짜릿한 맛이 있었어요. 황금일섬에서 가장 큰 매력은 그 연출 중에 이제 구슬이 눌러. 접시에서 땡글땡글 돌면서 들어가면 그거는 4500 확정인 걸로 아타리가 되는 순간, 그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1도 양단이잖아요. 알려줘라.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노 케이지 최고의 기종은 1도 양단이에요. 뭐 물론 치르기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노 케이지에서 넘버 원이다라는 건 이미 뭐 어떤 조사를 통해서, 리서치를 통해서 이제 밝혀졌는데, 치르게 충격이 넘버 원인 거는
뭐 모두가 공감할 만한 그 순위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눌러줄래? 일도양단이 가장 저는 재밌었어요. 그래픽도 멋있고 뭐 다이 디자인도 좋고 바람이 연출도 좋고 그냥 다양한 그 담화들도 재밌었고 특히나 이제 칼 우아노세죠. 칼 돌아가서 찍히면 1500씩 딸랑딸랑 그 올라가는 그 연출, 칼 돌아서 그 찍히는 연출도 너무 재밌었고 와, 개가 또 일도양단에서 인상적인 거 이제 담아 줄 때 아 이렇게 막 담아 받을 때 연출도 너무 재밌고 한 명씩 나와서 이게 막 뭐라 하면서 막 숫자 올라가고 근데 저한테는 이제 하나노 케이지 최고의 기종은 일도양단인데 일도양단 이후에 지금 경기 일전하고 이 황금의 일격 두 개가 연달아 그 이후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뉴긴에서 하나노 케이지를 만드는 그 팀 전체가 바뀌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일도양단까지는 어떤 뭐 아니면 디렉터 이거를 총괄하는 누군가가 바뀌지 않았나? 너무 느낌이 다르니까요. 그 하나노 케이지를 가지고 만드는 이 만듦새나 어떤 그 흐름에 대한 연출이나 이게 진짜 다른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CG는 같은 팀에서 만든 것 같은데 그냥 전반적으로 나머지 모든 그 디렉팅을 하는 총괄 제작자가 바뀐 것 같다. 그렇지 않은 이상 이렇게 다른 느낌의 다른 느낌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일도양단 이후에 경기 일전하고 이 황금의 일격은 그냥 망했다고 저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친구가 하는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요즘 그 흐름을 맞추지 못한 것 같다. 요즘 다시 빠찡코들이 도쿄 구울이나 가로 보면은 저도 느낌이 와요. 살아있다. 아 이거 완전히 진짜 뭐 아니면 도로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막 그 가로 나온 그 데이터 보면 막 9만, 10만 이런 게 그냥 한 달에 막 그냥 하루에 한 번 나올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 산출 담화가 이제 나오는 이제 대박이 터지는 게 리제로보다 더 극단적인 것 같아요. 가로가 499인가 하여튼 그 뭐 460인가 하여튼 460분의 1인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다 399분의 1로 다 다시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미들 타입이 아니고 맥스 타입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아타리가 됐네요. 얘기하는 동안 뭐 아타리가 되는지 마는지 하여튼 다이도 밋밋하고 그냥 연출도 그냥 야구모노도 그냥 다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어떤 흐름에 맞춰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만듦새나 어떤 그 시스템적인 부분이 오히려 이제 좀 극단적인 느낌이 아니고 뭔가 하여튼 좀 그렇다. 이제는 다시 되게 극단적으로 막 이빨이 터지든가 아니면 그냥 막 그냥 지옥 끝까지 빨든가 그런 느낌으로 빠친코가 나와야 인기를 끄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세팅이 안 되고 약간 애매모호하게 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슨 대박도 없고 그냥 좀 뭔가 좀 흐름이 막 그냥 밋밋해요 그냥. 그래서 하여튼 요즘 추세는 딱 가로처럼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딱 보니까 친구한테 또 키세루 연출이 나오죠. 키세루도 뭔가 좀 마이다 케이지는 멋있고 화면 이쁜데 그 뭔가 그냥 연출의 일부분인 것 같고 뭔가 완전히 막 분위기를 확 바꾸는 듯한 느낌까지는
들지가 않아요. 이제 키세루가 나와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내년에 북두 신권 북두무쌍 5가 그 가로처럼 약간 뭐 아니면 도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7,500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빠찡꼬가 진짜 뭐 따면 많이 딸 수 있지만 꼴면은 예전보다 훨씬 더 그냥 피눈물 나게 꼴을 수 있는 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2026년부터 거의 다 그렇게 이제 바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부랑 굉장히 일본 이 빠찡코랑 일본 정부가 얼마나 밀접하게 이게 맞닿아 있는지 아시잖아요. 세금 문제부터 해가지고 돈의 흐름이랑 저는 거의 일본 무역까지는 아닌가. 하여튼 일본 내수 시장에서 빠찡코가 탑 10 안에 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니클로 정도라고 하면 좀 오버일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빠찡코가 좀 시들시들해진 게 예전만치 좀 이제 좀 그렇지 않은 게 그런 사행성이 조금 부족해져서 미들 타입으로 되면서 그래서 다시 맥스 타입과 유사한 훨씬 더 사행성이 짙어지는 식으로 정책을 허용해 줄 테니까 그렇게 바꿔봐라 뭐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시 국민들 돈을 잘 돌게 하고 빨아 먹어야 된다는 그런 정책 하에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하고 2025년은 이제 스마트 빠찌로 바뀌는 그런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은 2026년에는 빠찡코가 훨씬 더 예전 맥스 타입 때처럼 사행성이 짙어지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아직 이 하나노 케이지 황금의 일격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나온 지 지금 이제 한 달이 안 됐으니까 그래도 하나노 케이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안 할 이유는 없어요. 당연히 돌려보고 싶으실 거고 다만 뭔가 아쉬운 게 많이 느껴질 거예요. 신다이라고 나왔는데 저랑 비슷한 아쉬움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고 역시 그거 같아요. 제 느낌에 경기 일전 원래는 이게 순서대로 따지면 원래 순서는 1도 양단 다음에 하나노 케이지 4탄이 나와야 돼요. 하나노 케이지 4가. 근데 지금 경기 일전도 그렇고 이 황금의 일격도 그렇고 이게 하나노 케이지 4탄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약간 중간중간에 그냥 징검다리처럼 약간 B급으로 그냥 메꾸기식으로 만든 거지 정식 하나노 케이지 시리즈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옛날 영상들 막 우려먹은 것도 되게 많고 근데 방금 이후 요걸로 아타리가 됐는데 이거 은근히 매력적입니다. 이거. 뭐지 하는 순간 아타리가 되어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러시도 들어가고 근데 제자리는 어느 정도 이제 잃은 거 약간 메꿔 주는 식으로 적당히 돌리면 아타리가 되고 하면서 이렇게 야금야금 터지는데 제 옆에 친구 자리는 그 친구가 한 900바퀴까지 아니다 단타 3번 맞고 그냥 도저히 못하겠다고 딴 데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난 좀 더 돌려볼게 하고 이제 혼자 남아서 돌리는데 이렇게 러쉬로 들어가서 연타까지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그 생각 들죠. 2만 발 정도 나올 흐름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계속해서 이번 영상은 이 하나노 케이지 전반에 대한 제 생각과 그리고 이 신다에 대한 리뷰가 무분별하게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또 아까 막 정신없이 이어가 보자면, 스미마생. 그러니까 하나노 케이지 4가 나와야지 되는데 계속 이상한 이런 그 쌈마이 신다이들이 나오는 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6인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주기적으로 내보내긴 내보내야 얘네들도 기계 팔고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나노 케이지 B팀을 만들어서 좋아. 우리가 하나노 케이지 4에 완전히 우리 회사의 모든 걸 다 걸어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니네가 좀 땜빵 좀 해줘. 그래가지고 경기 일전하고 이 황금의 일격이 이제는 지겨운 저 마에다 케이지 산조 저 화면을 그대로 막 긁어 먹으면서 이렇게 어거지로 내놓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정확히 이 맞춘 거예요. 올해 연말에 하나노 케이지 신다이가 나올 거다라고 전 예상을 하고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심지어 1년 전에도 제가 이거를 예상하고 얘기했었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제 예상하고 다른 건 저는 이 다이도 완전히 새로운 완벽히 새로운 신다이로 풀체인지가 된다고 했지만 그건 아니었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죠. 1500이냐 6000이냐 이때는 좀 긴장이 되긴 됐어요. 6000이 터지면 6000이 터지면 하고 긴장을 했는데 1500으로 되면서 좀 매우 아쉬웠던. 이거 까먹기 전에 얘기해야 되겠다. 어쨌든 요즘 그 양손을 다 쓰는 레버 그 핸들로 많이들 거의 다 이제 양손형으로 나올 것 같은데 항상 제가 받침대가 불편하다고 했었거든요. 손바닥 밑에가 아프다고. 그건 또 근데 6인이 가장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번에 저 받침대를 좀 널찍하게 해가지고 진짜 손바닥 밑에가 너무 아픈데 그거를 조금 덜 아프게 하는 약간 보완의 디자인이 잘 된 것 같아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물론 근데 역시나 플라스틱 받침대여서 조금 불편하긴 한 건 마찬가지인데 그냥 좀 더 크고 푹신하게 해서 좀 손을 완전히 그냥 걸쳐도 힘을 빼고 걸쳐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더 편하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고 아무튼 반은 맞췄고 반은 틀렸는데 이제 내년 제가 다시 한번 예상해 볼게요. 내년 7월에 하나노 케이지 4가 정말 6인의 모든 걸 심장과 모든 걸 걸고 6인이 만들어서 내년 7월에 출시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나노 케이지 4죠. 6인도 알 거예요. 우리가 원래 뭐랄까 그러니까 빠찡코 그 게임들도 계급이 있잖아요. 그 계급 계급도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맨 상단에 이제 S급이라고 하면은 S급은 좀 애매하다. A급으로 하면 뭐 북두신권 시리즈랑 가로 시리즈, 에반게리온 시리즈, 이제는 리제로도 A급으로 된 것 같고, 그리고 하나노 케이지도 명실상부 A급, 딱 이렇게 한 5개 정도는 A급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S급이 하나 있네요. 바다 이야기. S급은 바다 이야기고, 다시 정리해보면 A급은 제 생각에 딱 이렇게 5개예요. 북두신권, 에반게리온, 리제로, 가로, 하나노 케이지, 딱 이렇게 5개. 그리고 이제 그 B급으로 내려오면 뭐 건담이나 뭐 루팡, 뭐 링, 뭐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원펀맨, 뭐 베르세르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B급일 거고.
근데 이번에 또 도쿄 굴이 좀 그래도 A급까지는 A급이 되려면 스테디셀러죠. 오랜 시간 꾸준히 인기를 끌어서 계속 시리즈가 반복돼서 나와야 A급인 거잖아요. 근데 뭐 소방대나 뭐지? 뭐 도쿄 구울이나 이런 어떤 반짝 인기 같은 거는 A급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제 막 나와서 인기 한번 끌은 거기 때문에. 북두무쌍 5죠. 이제 나가기 직전인데 그냥 잠깐 돌려보자. 이거 담아도 잘 들어가고 담아 안 들어간 스트레스는 없으니까. 그래서 잠깐 돌렸는데 이렇게 아타리가 됩니다. 이 지금 다이나 이런 야쿠모노나 보면 이게 요즘에 걸맞는 어떤 디자인이나 어떤 야쿠모노죠. 이거에 비하면 이 화면만 봐도 느끼실 거예요. 이거랑 아까 하나노 케이지 그 다이나 화면을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신다이로서 초라하게 나왔는지. 이거 저 손잡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저거 꽉 쥐고 저거 핸들 잡아 당기면 안쪽에서도 뭐가 도르륵도르륵 하면서 막 자극을 주는데. 내일은 그냥 일어나는 대로 첫날 마무리 됐습니다. 우리 한 9시 10시에 들어가서 자면 10시에 나오고 처참합니다. 둘이 친구가 좀 많이 상했어요. 기린 친구가 많이 꼬랐어요. 한 8장인가? 저도 한 3장, 4장인가? 하여튼 첫날 둘이 성적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거의 36시간을 못 잤고 이제 퇴근하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그냥 밤새고 와서 돌린 거라 저도 24시간을 못 자고 그래가지고 둘 다 한 10시쯤 들어갔어요. 뭐 맥주 한 잔 마시고 밥 먹고 첫날은 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둘 다 일찍 들어가서 푹 잤어요. 저도 한 10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날 친구는 더 자고 일어나는 대로 그냥 타마야에서 만나자 하고 저는 일찍 일어나서 이 아침을 먹는데 진짜 저는 이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 요시노야의 이 고기 전골인가요?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먹는 먹는 게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고등어 구이랑 하여튼 저 고기 전골 정식을 너무 아름답고 맛있게 먹고 돈키호테를 가서 제가 항상 후쿠오카 오면 사는 그 바닐라 향 그 차량용 방향제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겁니다. 그거를 한 10개 정도 사려고 돈키호테로 텐진에 있는 돈키호테로 왔는데 그 제품이 이제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5층까지 있는 그 건물인데 2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다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샀습니다. 둘째 날 말씀드렸죠. 2박 3일 내내 이 421번 하고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제가 한다고. 첫날 저렇게 그냥 은근히 많이 깨작깨작 나왔는데 제가 계속 이 자리만 돌렸으면은 한 10,000발 정도는 플러스 시킬 수 있었는데 저도 중간에 나오는 바람에 왠지 이제 그래프가 올라가는 중이네 하고 생각을 하고 아사히치에 딱 와가지고 이 자리를 제가 딱 잡고 돌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둘째 날 저의 운명은 아까 얘기를 했었죠. 일단 내년 7월에 하나노 케이지 4가 나오는 걸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나올 신다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올해 12월 20일 날 에반게리온 신다이 나오잖아요. 그거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냥 다이부터가
초혹이 딱 위에 있는 그 자태부터가 그냥 다이부터 이미 뭐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26년 1년 동안 그 에반게리온이 뭐 완전 찐따같이 나오지 않는 이상 1년 동안 그 최고의 인기를 군림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12월에 나오는데 KR 소닉님하고 얘기는 했거든요. 전처럼 타마야에 얘기해서 에반게리온 나올 때 한번 라이브 한번 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게 또 라이브 돌릴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가볼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은 뭐 여러 가지로 있어서 하여튼 그런 게 있었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면은 내년 한 4월 달쯤에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에반게리온 하여튼 이번에 신다이로서는 정말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냥 못 가도 요즘 뭐 유튜브로 워낙 뭐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 대리만족이 충분히 돼요. 유튜브로도. 이제는 좀 예전에는 직접 돌려야지 성에 찼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저의 운명은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 678 421번이 저를 말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777 777 회전이죠. 둘째 날은 제가 지금 요거죠. 뭐 완전히 그냥 뭐 낭떠러지에서 막 굴러 떨어지고 있는데 첫째 날 그냥 초토화됐던 친구 기린 친구가 둘째 날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아시게 될 건데,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잘 되면 좋은데 그게 힘들잖아요. 한 명이 박살나면 한 명이 또 대박치고 뭐 이런 게 그것만 돼도 얼마나 좋아요. 제가 처음으로 고층 빌딩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고층 빌딩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제가 처음으로 고층 빌딩을, 그래 1000바퀴까지 돌려보자. 요즘 흐름은 1000바퀴는 기본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정말 진짜 창피하고 정말 수치스럽고 빡치고 1000바퀴를 찍는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나요? 아타리 없이 한 자리에서 1000바퀴를 돌리면 좀 뭔가 슬프고 약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다양한 그 분노 에너지가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1000까지는 못 찍겠다. 1000을 찍는 순간 1500까지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935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7장 정도 털렸죠. 아사이치에 밥 맛있게 먹고 와가지고. 그래서 잠깐 도피한 곳은 너무 많이 꼬랐기 때문에 뭐 가로나 도쿄 구울이나 또 미들 타입 이런 거 돌리기 무서워가지고 이제 하나노 케이지 황금 일섬에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미들 타입이죠. 그러니까 99버전인가 하고 앉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딸랑 3대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노 케이지 3 아마데지인 줄 알고 앉았거든요. 근데 황금 일섬이었던 거죠. 그래서 앉았는데 10바퀴 정도 돌렸나? 찬스가 왔습니다. 버튼 아니 이게 더 신다이 같아요. 연출도 이런 연출 저 쪼개지진 않네. 이것도 꽤나 매력적이고 재밌게 했던 기종이라서 그냥 딸랑 세대 있는 약간 불안한 위치에 있지만 돌려보고 싶었다. 진동 손맛이 죽입니다. 저거 밀 때 마이더 케이지가 내는 소리가 그거죠. 50대 마이로 50대 마이로 50대 마이로. 자, 여기서 이제 이 황금이 있으면 이게 가장 중요하죠. 300발이냐 4500이냐. 아쉽게도
근데 여기서 4,500만 줬어도 제가 이 전에 그 7장 꼴면서 그 고생을 했던 게 좀 위로가 됐을 텐데, 딱 흐름 좋다, 여기서 4,500 나오는 흐름이 오늘 나의 그 흐름이구나 하고 있었는데 그 흐름대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단타로 끝나면서 약간 둘째 날에 대한 슬픔이 더 짙어지는 거죠. 계속 하나노 케이지 신다이가 너무 별로니까 오히려 옛날 그 전에 나왔던 거를 이렇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129 버전 럭키 트리거가 탑재된, 재밌죠. 이것도 한 20바퀴 정도 돌렸는데 강찬스가 왔습니다. 저 도요토미 밑에서 저 부채질하면서 저 타이머, 그러니까 도요토미 영감탱이는 좀 보면 좀 재수 없는데 그냥 연출은 재밌어요. 그냥 약간 뭔지 모르게 기대되게 하는, 저 영감탱이가 뭘 줄까 하면서 이렇게 약간 기대되게 하는 그 연출로는 괜찮았어요. 저 박스 밑에서 저러고 있는 게. 근데 이 일도양단 다이를 보면서 또 느끼는 거지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거 이후에 어떻게 경기 일전하고 황금의 일격 같은 그 거지 같은 게 나올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역행을 해도 이렇게 역행을 할 수 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메꾸기식으로 잠깐 어거지로 나온 거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 수밖에 없어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새로 나온 게 예전만 못한 그 역행하는, 그러니까 어떤 그 뭐 담아주고 뭐 많이 터지고 말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어떤 그 기술이나 어떤 그 신제품 기준으로 봤을 때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옛날 것만 못한 게 신다이로 나오는 건 이번에 하나노 케이지에서 제가 처음으로 느낀 것 같아요. 이것도 그 아까 키세루가 나왔으니까 커스텀을 켜놨기 때문에 이제 아타리 확정이죠. 그래서 이게 비록 129 버전이지만 럭키 트리거에 들어가면은 뭐 10,000발 정도는 시원하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제발 부탁이다, 날 너무 슬프게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럭키 트리거로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럭키 트리거는 그 다음 문제죠. 이제 러쉬로만 들어가줘라. 이게 러쉬가 더럽게 안 들어가줘요. 이게 그냥 지옥의 단타 전문 기종으로 나와가지고, 일도양단 이게 중고 빠찡코 기계로 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제 스타일인데, 근데 일도양단이 원래 스마트 빠찌였는데 129 버전은 그냥 구슬 담아 방식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했네요. 이제 눈치챘네. 요 세 놈 중에 한 명 골라가지고 잡아 족쳐야 러쉬로 들어가는 건데, 제일 띠꺼운 새끼를 골랐죠. 이 새끼가 만화에서 보면 진짜 이 새끼는 진짜 아주 쳐 맞아야 되겠다 하는 굉장히 띠꺼운 캐릭터라서 얘를 적수로 고르는 거는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저 새끼를 잡아 족치고 러쉬로 들어가자 제발.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그냥 정신이 나가가지고 뭘 하나 진드감치 돌리기보다는 누가 돌려놓은 거 그냥 찍어치기로 어떻게 운 좋게 아탈이 되면 좋겠다 하고, 이 화장실이 제일 가까운 에반게리온, 이게 어떻게 아직 이게 지금 3년이 다 돼가는데 이것도 진짜 오래가죠. 아마 이제 에반게리온 그 12월 달에 신다이가 나오면 그때 얘네들이 전부 다 빠지면서, 제 예상인데 또
이 타마야 그 점장님이 되게 극단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니까 심포기어를 갑자기 72대인가 84대를 들여놓는 되게 극단적이신 것 같아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48대는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타마야를 에반게리온의 성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 생각으로. 물론 지금 가루가 정말 인기가 많고 가루가 메인이긴 한데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이번에 그게 17탄이 되겠죠. 이게 15탄이고 레이가 16탄이고 이제 이번에 나오는 게 17탄일 것 같아요. 맞죠? 17 아니면 18일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타마야에 최소 48대 최대 60대까지 예상해봅니다. 에반게리온 좋아하시는 분들 그 엄청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아, 그거 나오면 돌리러 가야지 하고. 그렇습니다. 둘째 날 계속 눈치채셨겠지만 엄청나게 지금 꼴고 있습니다. 뭐 단타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되도 않는 단타 한두 번 맞는 게 그냥 다일 정도로 그래서 예전에 이거 이 북두 신권 이거 럭키 트리거 있는 거 여기서 한 2만 발을 또 뽑아보고 럭키 트리거를 들어가서 그 맛을 제대로 봐가지고 아 그래 여기서 다시 한번 럭키 트리거와 한번 들어가 보자. 2번이나 들어갔는데 3번 못 들어가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냥 아 진짜 돌리고 싶지 않고 그냥 나가고 싶은데 나가봤자 할 것도 없고 뭐든 해서 이런 걸 복구하고 싶은데 다 막 뭘 해도 안 될 것 같고 막 무섭고 뭐 그런 상태예요. 이때 그러기예요. 그러기 그냥 쳐 맞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피 터지면서 코피 흘리면서 계속 싸우는 그 상태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우리 기린 친구가 대박을 또 냅니다. 첫날 그 하나노 케이지에서 그렇게 막 쳐맞고 막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엄청 빡쳐 있었는데 도쿄 구울에서 일을 낸 거죠. 이 친구가 제 영상에 이제 많이 출연을 해서 유심히 되게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이 친구가 꼴면은 시원하게 꼴고 따면은 또 시원하게 막 5만 발, 막 6만 발 뭐 이런 대박을 내는 친구거든요. 뭐 꼴 때는 막 15장도 꼴고 하루에 막 하여튼 그냥 극한으로 꼴기도 하지만 딸 때는 또 이래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그냥 제가 이때 한 둘째 날 한 10장에서 11장 정도 꼴았거든요. 마지막까지. 근데 뭐 그거를 뭐 다 메꿔주고 그러기에는 안 되지만 어쨌든 5만 2천 발을 뽑으면서 도쿄 9을 미쳤어요. 다 가로죠. 9만 넘게 나온 게 몇 번이에요 이거. 그래서 친구가 저의 슬픔을 많이 달래줍니다. 7장 정도를 메꾸라치를 해주면서 천만 다행이었어요. 안 그러면 ATM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정말 ATM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친구가 7장을 뽀찌로 주면서 마지막 날 돌릴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해 준 거죠. 둘째 날 이제 끝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베르세르크도 나왔는데 이 다이 디자인이 너무 구리니까 신다이 같지가 않아요. 그냥 10년 전에 나온 베르세르크 같은 느낌이에요. 6인 이번에 다이는 정말 정말 끔찍합니다. 이 다이가 이게 디자인이 정말
베르세르크도 이거 뭐 한 3대인가 있나? 이것도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2달인가. 근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타마야 이 점장님이 뉴긴 자체에 대한 그 기대치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경기 일전 때 크게 이제 혼나고 나서 완전 뉴긴에 대한 그 호감을 전혀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뉴긴이 많이 없어요. 타마에. 뭐 신다이 나와도 뭐 한 대 막.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제일 의아한 거는 그 루팡과 뭐 루팡 서드와 캐치 아이라고 해서 신다이가 나왔는데 한 대를 갖다 놓은 거예요. 타마야에서. 아니 루팡 신다이를 딱 한 대를 갖다 놓은 그 결정은 무엇에 의해서 할 수 있었을까? 진짜 파격적이에요. 딱 한 대 있거든요. 루팡 신다이가. 하나노 케이지 4대도 좀 4대는 너무 조금 아닌가 싶은데 루팡 신다이 한 대는 정말 과감한 결정인 것 같아요. 어떤 해석 방식이었을까? 신포기업 84대는 어떤 거였을까? 84대가 아니고 48 두 줄이었으니까 96대 아닌가요? 신포기업? 아니다. 72대인가 그랬다. 72대. 맞아요. 2줄 반. 3줄. 그렇습니다. 계속 다시 한 번 더 여기 와가지고 아타리가 되죠. 정신이 없죠. 그냥 뭐 하여튼 그냥 뭐 그렇습니다. 지금 둘째 날까지 마무리돼 가는 과정에서 첫날 그냥 조금 뭐 대박은 못 치고 그냥 첫날 그냥 깨작깨작 아타리가 됐다면 둘째 날엔 그냥 그거예요. 그냥 하나노 케이지 신다이에서 완전히 망가진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로기 상태가 돼서 코피 터진 상태로 여기저기 정신없이 쫓아다니면서 그냥 아마데지 같은 거에서 단타나 맞으면서 그냥 약간 족밥 약간 찌질이처럼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거의 8개월 만에 와가지고 좀 재미 좀 보려나 했는데 둘째 날까지 이렇게 뭔가 화끈하게 승리를 하지를 못하고 이 새끼를 선택하죠. 이 새끼를 잡아 족치고 러쉬로 들어가자. 목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새끼다. 이런 얘기도 해보려고 했었는데 생각이 지금 났습니다. 제 이 777 라이브 채널이 처음에 2019년 1월에 딱 채널을 시작해서 올해 12월이 되면은 딱 7년이 지난 채널이 되거든요. 이제 올해가 7년 차였던 거죠. 물론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3년 정도를 뭐 운영을 하지 않고 그냥 죽어 있는 채널이었는데 어느덧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지금 7년 정도가 지나게 됐죠. 저거 찍는 거 좀 그래. 기린이 5만 발 환전한 저거를 저한테 네가 바꿀래 했는데 제가 아니라고 그냥 너가 바꿔 그러고 살짝 잡아만 봤습니다. 둘째 날 이렇게 마무리되고 항상 뭐 네가 알아서 시키면 돼. 하여튼 어느덧 7년이 지난 채널이 됐어요. 없어도 돼. 이건 너무 깜짝이야. 저 개인적으로 뭐 이 채널이 뭐 돈이 벌리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뭐 성공한 채널은 아니지만
적어도 빠찡코 하는 저희들 안에서는 그래도 계속 함께 가는 그런 친구 같은 채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뭐 자주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더 영상 올리는 빈도가 줄어들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을 가는 빈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제가 이제 처음에 2019년이나 이때는 제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약간 조금 돈이 생기면 탕진하는 그런, 뭐 어차피 잃어도 괜찮아,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뭐 코로나 이후부터는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내가 쓸 수 있는 돈, 뭐 벌이도 시원찮은데 돈을 그렇게 쓸 수 없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리고 지금은 그게 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빠찡코를 셋째 날 아침이죠. 어느덧 셋째 날. 둘째 날에는 소주를 좀 마셨습니다. 타마요 옆에 있는 지나가다 보면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듯 없는 듯 숨어 있는 포장마차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진하게 소주를 마시고, 셋째 날도 421번으로 왔는데 보세요. 제가 935에서 나갔는데 1200, 1300 가까워서 단타. 그 다음에 단단단단. 그럼 어떻게 되죠? 오늘 주겠구나. 마지막 날 나한테 모든 슬픔을 다 해소시킬 만큼 퍼주려나 보다. 그런 생각으로 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일 연속 421번을 돌리게 되는 그런 흐름이 됐었던 건데, 하여튼 지금 이제 이 재미없는 하나노 케이지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제 채널에 대한 그런 감성적인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가지고, 아무튼 어느덧 7년이 됐고 이제 내년이 되면 8년 차 채널이 되는데, 뭐 20년 뭐 빠찡코를 하는, 전 앞으로 빠찡코를 한 10년 15년은 더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이제 올해 44이니까 환갑 전까지, 뭐 환갑 이후에도 당연히 돌릴 수 있죠. 근데 왠지 빠찡코를 돌리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유튜브를 만들 수 있는 그 시기는 10년도 좀 길고, 앞으로만 한 5년 정도 유지하면 장사 아닌가. 그리고 뭐 50 이후에는 이렇게 당연히 빠찡코를 하러 가겠지만, 이렇게 영상을 막 아타리 영상을 찍기보다는 그냥 가서 이렇게 놀고 술 마시고 요랬습니다 하는 그냥 그런 식의 영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원래 이번에 그런 컨셉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이제 옷도, 후드티도 또 디자인하고 반팔티도 디자인하고 해서 그것도 좀 후원 겸 사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뭔가 좀 아쉽고, 이 다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이제 그런 새로 디자인한 옷도 좀 어필하고, 그리고 7년 동안의 영상을 조금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짜집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있었던 그런 그 옛날을 다시 한번 재밌는 것들, 그런 거 모아가지고 하면서, 이제 그때도 뭐 대충 한 2박 3일 정도 예상하고 갔다 온 거랑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한 내년 4월 때쯤에 되게 저 나름대로 스페셜한, 그리고 제 채널에 이제 찐 구독자분들과 함께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잘 준비해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일단 지금 이거 뭐 아까 키세루도 나왔고 비교적 빨리 아타리가 되냐 마냐 하고 있죠. 아타리가 될까요? 이제 1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역시 목이 좀 쉬기 시작하네요. 아하, 커피를 한 모금 하고 또 다음 영상을 또 올리는 텀이 길 것 같기 때문에 뭐 아타리 되는 뭐 이런 것도 재밌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느끼는 또 빠찡꼬에 대한 그 생각을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또 하면서 지금 재미없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조금 진지한 얘기일 수도 있고 공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제가 빠찡꾸를 한 게 맨 처음에 못 모르고 했던 게 2017년이거든요. 2017년에 처음으로 빠찡꾸를 경험했었고 이제 2019년부터 지금까지는 주기적으로 좀 이게 너무 재밌다면서 약간 일종의 취미라고 생각하고 일본 여행과 함께 저 나름대로의 취미다라고 생각하고 다녔는데 이렇게 일본을 간 횟수로 따지면은 제가 한 30번 정도 온 것 같아요. 30번 정도 왔고 그 묶었던 그 날로 계산하면은 한 100일 정도 될 거예요. 거의 이제 2019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일본에 묶었던 한 30번 정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고 한 100일 정도는 이제 여기에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빠찡꼬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빠찡꼬를 한다라는 게 무엇일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어른들의 취미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외에 나가서 뭐 골프를 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유흥을 즐기는 분도 있고 뭐 맛있는 거 막 미슐랭 음식 먹는 분도 있고 아니면 막 오지로 막 힘들게 막 가는 여행도 있고 다양한 여행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거는 다 돈을 써야 가능한 여행이잖아요. 근데 빠찡꼬는 이제 약간의 그 어떤 돈을 딸 수도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따기 위해서 빠찡꼬를 한다. 요런 개념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개념을 좀 버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다른 그 여타의 여행은 무조건 돈을 쓰면서 즐기는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빠찡꼬는 이거는 뭐 돈을 따냐 돈을 꼬냐보다 그냥 내 돈을 써야만 즐길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빠찡꼬를 해서 돈을 따러 간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무조건 더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아요. 그냥 돈을 쓰러 가는 거다. 그러니까 빠찡꼬 장과 우리가 이제 빠찡꼬장에서 빠찡꼬를 돌리면 이 빠찡꼬를 돌릴 수 있게 하는 이 큰 건물과 여기 있는 수많은 직원들 그런 걸 생각하면 이거는 일본에서 빠찡꼬장에서 가장 많이 적혀 있는 단어가 어뮤즈먼트라고 해서 그냥 복합적인 즐기는 공간이란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인 거예요. 빠찡꼬도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근데 이제 좀 비정상적인 거는 돈을 그래 서비스 해주는 만큼 지불을 한다고 했을 때 뭐 그냥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면은 빠칭코라는 오락실에서 놀았다 하면 되는데 막 100만 원, 150만 원을 서비스비로 지불할 수도 있고 서비스를 받았는데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을 되려 딸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약간 이게 애매한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냥 저는 그래요. 아 내가 그냥 일본에서 만든 이 카지노만은 못하지만 이제 오락실로는 정말 저리 가라인 최고의 오락실에서 내가 돈을 쓰면서 노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도저히 딸 수가 없어요. 이 빠칭코라는 게 그냥 누군가는 따고 누군가는 꼴찌만 그냥 통계로 봤을 때는 딸 수 있는 그 구조가 아니잖아요. 이게 서비스 공간인데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따면 이 서비스를 누가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겠어요. 얘네들도 돈을 벌어야 되는 곳이니까. 그래서 참 빠찡코가 재밌어진 게 어떻게 보면 슬픈 거기도 해요. 아, 왜 빠찡코가 재밌었을까? 누군가는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기도 하고 재미없다고도 하는데 왜 나는 빠찡코가 재밌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건 이제 받아들여야죠. 재밌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재밌는 걸 하기 위해서는 뭐 비행기도 요즘 또 비싸져가지고 뭐 호텔이랑 비행기 2박 3일 오는데 80만 원 들었거든요. 너무 비싸요. 너무 아깝고. 근데 그 돈도 그 돈대로 써야 되고 빠찡코 재밌다고 해서 해도 돈도 또 그래요. 그래서 더 자주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주 못 오면은 1년에 한 두세 번 온다 치면은 그래 한 번 갈 때 빠찡코 플러스 일본 여행이다 했을 때는 그냥 뭐 단단한 생각보다는 그냥 한 100만 원 정도는 빠찡코 하면서 노는데 쓴다라고 미리 마음을 먹으려고 해요. 저는 아니 제가 뭐 그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뭐 본전을 하고 간 적도 있고 꼰 적도 있고 따고 온 적도 있고 30번을 왔으면은 10번은 땄고 10번은 본전이고 10번은 꼴고 이 정도로 성적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무조건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5만엔 정도는 그냥 이 빠찡코를 하면서 노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혹은 한 2박 3일 기준으로 왔으면은 진짜 재밌게 놀고 한 10장 정도 끌고 가면 잘 놀았다 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까지 먹고 와야지 될 것 같아요. 빠찡코가 더 무서워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빠찡코에서 돈을 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 생각이고 쉽지 않은 건지를 조금 그렇습니다. 뭐 개개인의 생각을 제가 막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다 각자가 경험에 의해서 내리는 결론이니까. 정말 승률이 좋은 분들은 아니 빠찡코에서 돈을 왜 꼴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러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처럼 한 10만엔 정도 꼴면 다행이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10만엔 가지고 택도 없지 빠찡코 하려면은 2박 3일이면은 적어도 한 50만엔 정도는 들고 해야 돼.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다 경험에 의해서 각자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이 얘기를 하면서 도쿄 소방대에 대해서 너무 한마디도 못했는데 빠르게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빠찡꼬 다이가 요즘 다 신다이로 바뀌면서 그 흐름 속에서 이게 이제 이게 어디 회사였죠 이게? 다이토인가? 아니 다이토가 아니고 이게 어디 회사지? 그 에반게리온이랑 그 합쳐진 회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나온 다이 디자인이 가장 잘 콤팩트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이의 어떤 그 분위기나 화면 구성이나 저 레버나 뭐 옵션 설정에 대한 어떤 그 방식이나 뭐 야쿠모노 하여튼 이 회사가 가장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동안 바뀌었던 신다이 디자인을 다 모아놓고 봐도 위쪽에 막 그래프가 안 보일 정도의 과한 구조물도 아닌데 그냥 뭔가 좀 적당히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좀 조명이 둘러쳐져서 되게 집중도도 좋고 화면도 널찍하게 보이게 해놨고 이게 야쿠모노도 괜찮아요. 뭐 이 회사는 건담을 만드는 회사니까 야쿠모노는 뭐 거의 야쿠모노 기술은 거의 뭐 최고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2박 3일 오랜만에 또 일정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진지한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냥 이런 것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빠찡꼬는 저는 그렇습니다. 돈을 따로 온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미 스트레스를 받겠다는 거고 그냥 됐다. 그냥 야. 누군가처럼 여행은 무조건 돈을 소비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빠찡꼬를 하면서 뭐 한 100만 원 정도는 그냥 노는데 소비하러 우리는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거예요. 그만큼 빠찡꼬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또 다시 뭐 2026년부터 한번 저도 카운트를 해볼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내가 앞으로 빠찡꼴 해서 얼마를 꼴고 얼마를 따고 그건 줄 알고 난 웃었는데 그거 말고. 하게 될까. 뭐 지난 7년간을 다 카운팅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긴 들었는데 아이고 주. 그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냥 2019년부터 지금 이번 일정까지 전체 다 카운팅을 해보면 뭐 그냥 어림잡아 저도 한 돈 1,000만 원은 꼬라 박았을 거예요. 그냥 어림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친구랑 야 그래도 이번에 재밌었다. 뭐 따지도 못했지만 최종 결론은 아마 제가 한 10장 정도 딱 100만 원 정도 꼴았고 친구는 본전을 딱 하는 걸로. 근데 원래 저 아니었으면 친구는 한 100만 원 정도를 땄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저희가 막 동패 개념도 있고 했지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적당히 그냥 서로 적당히 해주면 이 정도면 된다. 저는 2박 3일 동안 100만 원을 그 빠찡꼬 하는데 재밌게 노는데 썼고 술 많이 마시고 밥 맛있게 먹고 오락실도 가서 또 뭐 피규어도 뽑고 하는데 100만 원 썼다는 거에 대해서 뭐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아까운 건 비행기와 그 호텔 비용이 참 아까운 거고 잘 놀다 왔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스러운 뭉베가 지금 이제 수술은 했고 이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같이 빌어주시길 마음속으로 같이 응원해 주시길 바래요. 뭉베 아직 10살밖에 안 됐고 20살까지
건강하게 살다 갔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었는데 10살에서 큰 이제 고비가 온 것 같아요. 아무 일 없기를 함께 저도 하루하루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kg입니다. 모두 건강들 하시고 빠르게 영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진부하게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그런 구독자분들 모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무베 화이팅!